그래서 첫 번째 지수함수의 개념, 두 번째가 이제 최대 최소인데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요런 꼴인데 이 m은 1이 될 수도 있고 뭐 2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수가 1차식이 나오면 기본 꼴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 쉽게 배웠던 뭐 2의 x제곱 꼴이나 아니면 y는 뭐 2의 2x-2꼴 요런 꼴들. 어차피 얘는 2가 나중에 여기로 가게 되면 4의 x제곱 꼴의 변형이죠. 그래서 1차식이 나오면 우리가 기본 꼴이 되니까 얘는 증가감수가 이렇게 확실하니까 최대 최소값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뭐 풀어서 알죠? 나중에 풀어보면 어렵지가 않아. 풀어보면. 그 다음에 얘랑 대비가 되는 게 무슨 꼴이에요? y는 a의 fx 꼴인데 이 fx가 몇 차식일 때? 이 fx가 2차식일 때. 얘가 이제 좀 어렵습니다. 얘가. 왜냐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이쁜 모양이 안 나오고 막 섞이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조금 있다가 로그를 하게 되면 로그 A의 fx꼴이라고 해서 또 똑같은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지수함수의 개형을 하게 되면 로그함수도 사실상 배운 거야. 얘는 거의 반대 개념. 얘는 형태만 로그를 취할 뿐이지 전부 다 풀이 방법은 똑같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좀 쉽지만 세 번째는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몇 차 함수로 바꾸는 거예요? 2차 함수로. 뭐 2차 함수 바꾸면 중학교 문제가 되고 여기서 조심할 건 뭐라고? 2차 함수로 바꾸되 t의 새로운 범위가 무조건 생겨납니다. 그리고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자 지수를 치환하면은 무조건 t의 범위는 뭐가 돼? 무조건 t의 범위는 0보다 크다가 됩니다. t의 범위는. 함수에서 우리가 a의 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증가하든 감소하든지 간에 무조건 x축보다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의 개념을 처음 배울 때 정의역은 뭐라고 그래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y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배웠죠. 로그는 이게 반대야. 반대고 개념만 조금 똑같은 것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고 패턴은 똑같이 해서 최대 최소.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고 좀 우울하게 또 이게 나중에 이제 직접적으로 수원을 가게 되면 이게 내용이 한 반도 안 됩니다. 우울한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이따만한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 진짜 기본만 하는 거야. 그래서 수원이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이 가자마을에 무슨 뭐 구름이 먹구름이 꼈나 이. 자 그래서 이제 요 패턴을 똑같이 할 겁니다. 똑같이. 원래 함수가 근데 애들이 함수를 되게 싫어해요. 자 그럼 로그 함수 봅시다. 똑같은 설명이야. 자 천천히 이해만 해. 이해만.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 들어가면 자 뭐가 반대냐? 로그 함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걸 할 겁니다. y는 로그 2x로. 자 그럼 우리 지수하고 다르게 로그가 더 까다롭습니다.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요. 지수가 어려워 로그가 어려워. 연산을 배웠으니까. 지수는 그래도 뭔가 중학교 때 조금 했었습니다. 근데 로그는 뭔가 이렇게 새로 영어가 나오잖아. 영어가 나오면서 이 로그라는 게 하나의 표현 방법이고 사실은 요게 하나의 정확한 실수값입니다. 로그 2의 모시기가. 근데 여기다가 이제 y는을 붙여서 함수를 만들 거야. 함수를. 그리고 우리 지수는 웬만하면 제한적이지 않아요. 사실 마이너스의 세제곱분에 나옵니다. 이거 얼마예요? 마팔이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3의 뭐 4제곱이다. 이거 4제곱이면 얘 먼저 계산한 다음에 얘는 3의 4제곱이랑 같고 81이죠. 그러니까 함수에서 정의만 안 할 뿐이지 이 a의 값은 실제로 음수가 나와도 지수는 값이 존재해요. 근데 함수 자체를 할 때는
A가 양수 조건만 고려하는 거야. 왜? 음수가 나오면 이렇게 함수가 안 됩니다. 답은 나오지만 이게 이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지수함수를 배울 때 요 놈의 조건을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다를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근데 얘는 뭐 항상 나오니까 얘를 가지고 물어보진 않아. 물어보는 문제 없었잖아.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당연하게 성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로그는 일단 처음에 로그의 성립 조건이라는 걸 배우죠. 기억나? 로그의 성립 조건. 처음 했던 거. 무슨 조건이 있어요? 밑 조건이랑 진수 조건이 있죠. 우리 로그 A의 X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슨 조건 필요해? 밑 조건 필요하고 두 번째 진수 조건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밑은 항상 양수보다 크고 진수도 0보다 크다가 연립으로 풀고 여기에다가 밑이 뭐가 되는 경우 1이 되는 경우를 제외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로그는 태생 자체가 까다로워. 왜? 얘랑 얘를 무조건 만족을 시켜줘요. 그래서 나중에 고2 올라가게 되면 어차피 이제 3연타입니다. 로그 함수,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그래서 로그가 관련이 된 거는 무조건 밑은 어차피 나오니까 진수 조건이 반드시 기수 조건을 고려해줘야 돼요. 이게 1순위야. 그럼 우리 여기서 로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얘가 0보다 커야 되고 얘는 1이 되면 안 되는 당연히 만족이죠. 그래서 무슨 조건만 고려하는 거예요? 진수 조건 고려하면 뭐가 돼? x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로그 함수는 첫 번째 정의역이 진수 조건에 의해서 x는 0보다 크다. 얘는 진수 조건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정의역이 반대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따가 얘랑 한번 간단하게 비교해 볼 텐데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 얘는 정의역이 아까 있었죠. 실수 전체였죠. 얘는 정의역이 0보다 크답니다. 그러니까 정의역이 하나는 실수, 하나는 양수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로그 함수 어떻게 그려질 건지. 자, 이쪽은 로그 함수가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얘만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x값이 1이면 얼마예요? y값. 자, 여기다가 자, x가 1이면 y값은 당연히 0이죠. 로그 진수가 1이니까. 그래서 1일 때 0을 지나고 x가 2면은 y값. x가 2면은 y값. 로그 2에 2니까 1이죠. 그럼 이제 2,1이라는 점을 지날 거고 4면은 2, 8이면 3이고 16이면 4겠죠. 그러니까 y값이 한 칸씩 늘어나기 위해서 x의 값은 처음에 1이었고 2였고 4였고 8이었고 16이었고 그 다음은 30이었고. 그러니까 y값 하나를 이렇게 일식을 올리기 위해서 x의 값은 갈수록 그 간격이 처음에 이만큼 벌어지죠.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생긴 모양인 겁니다. 그래서 1,0, 2,1, 4,2, 8,3, 16,4 이런 식으로. 자, x가 2분의 1입니다. 보여? 자, 로그 2의 2분의 1의 값은 우리 지수에서 2분의 1은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를 주나. 4분의 1, 마이너스 2, 8분의 1,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얘네들이 반씩 쪼개질 때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결코 이쪽으로 값이 넘어가진 않아.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요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그리고 y는 자 로그 2분의 그러니까 요 놈이 y는 로그 2x라는 그래프입니다. 로그 2x. 그래서 얘 무슨 모양이에요? 증가하는 모양이고 y의 값을 비교해 보면은 모든 y의 값을 다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지만 양수지만 치역은 실수 전체가 돼요. 그러니까 지수랑 어때요? 지수랑 정반대야. 지수랑. 자, 두 번째. 자, 로그 AX입니다. A가 뭐가 되든지 간에
x가 1이면 y값은 항상 얼마예요? 0이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1,0을 항상시켜요. 그래서 이제 로그 AX를 그랬다. 기본꼴 로그 AX.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수하고 로그는 정근선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 지수함수는 이렇게 되던가 이렇게 되면서 무슨 축을 정근선으로 가졌어요? X축을 정근선으로 가졌죠. 근데 얘는 보니까 무슨 축이 정근선이야? Y축. 얘는 정근선이 Y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지수하고 완전 반대입니다. 지수는 정역이 실수 전체 치역이 양수. 정근선이 무슨 뭐를 지나? 지수는 항상 0,1을 지나죠. 그 다음에 정근선이 지수함수는 Y축이 아니고 무슨 축이었어요? X축이었습니다. 근데 이 네 번째만 똑같아. 네 번째만. 자, 지수도 1보다 밑이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고 밑이 1보다 작으면 무슨 함수였어요? 함수함수였죠. 근데 토요일날 수업을 내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11시부터 할까 했었는데 우리 4시간씩. 근데 앞만 봐도 얘네들의 상태가 영 안 좋을 것 같아. 지금 12시부터 하는데도 지금 원래는 그래서 뒤로 늦출까 했었는데 또 다른 수업이 겹쳐가지고. 야, 그리고 니네 여기 빨리 하고 그래도 빨리 끝나는 게 낫잖아, 솔직히. 아니야? 오늘 뭐 또 코로나 검사한다. 얘네는 무슨 또 코로나 검사야? 한 놈은 또 수영장 간다고 안 오고. 그래서 이거 니네 다음 주만 끝나면 또 다시 그거 해야 돼요. 대학이잖아 이제. 16 어? 계약하면 똑같이 모르는구나. 8시 옵니다. 8시요? 밤 8시요? 학교로 가니까 밤 8시요? 네. 10시 끝나죠. 근데 아마 꼭 8시에 오는 건 아닐 거고 원래 수업은 8시부터인데 이번에는 근데 뭐 하긴 뭐 시험 다가오면은 하겠지만은 그때는 너무 늦게 시작했어. 모의고사 기출문제 시험을 그때 일주일 봤었나? 전주에만 봤었었죠. 안 되겠어. 주말에는 똑같아요? 주말은 1시입니다. 네. 일찍 와도 돼요. 그래서 너 과학이 3시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아마 또 주중 시간표가 되면은 영어는 아마 변함이 없을 텐데 국어 아마 좀 바뀔 겁니다. 국어 원래 몇 시에 했었지? 아니 지금 말고 방학 전에. 근데 아마 또 약간 바뀔 거고 또 시험 대비가 들어가면 또 학교별로 바뀌잖아. 그래서 축 덥니 그죠? 바람 자주 쐬면 아마 냉방병 걸려가지고 요즘 냉방병 걸리면은 무서워서 병원도 못 가잖아. 코로나랑 증상이 똑같으니까 애들은 코로나 걸리면 좋아 하겠죠. 집에서 그냥 게임만 하던가 뭐 유튜브만 보던가 하면 되니까. 자, 정신 좀만 차려. 괜찮아? 별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속은? 전 괜찮아요. 쌩쌩해요. 그래? 네. 자, 그럼 뭐가 똑같냐? 이 하나만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다시 로그 이제 이걸 할 거야. 그럼 우리 로그 성질에 의해서 요 놈은 얼마가 돼요? 2의 그러니까 2분의 1 x 제곱이니까 얘는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1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정확하게 앞으로 나갈 때는 역수로 나가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렇게 나갑니다. 마이너스 1분의 1로. 근데 뭐 큰 의미는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어서 로그 2의 x 이 그래프가 됩니다. 그럼 이제 알아놓으면 좋아.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그럼 얘는 무슨 쭉 대칭이라고요? X축 대칭입니다. 왜냐면 이거 지수도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의 X제곱이 되면은 얘는 Y는 2의 X제곱을 무슨 축 대칭 이동을 시킨 거야? X축으로 대칭 이동을 시킨 거야. 어떤 원리라고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었지만은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합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얘는 플러스가 되고 여기에 뭐가 붙어요?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사실상 뭐를 의미하는 거야? Y 대신에 뭐를 대입한 거예요?
마이너스 y를 대입한 거야.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했다는 얘기는 x축 대칭이동. 대칭이동 나중에 기억나지? 그래서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얘는 일반적으로 x축 대칭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요 놈은 로그 2의 x라는 함수를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사실상 무슨 축 대칭이동이야? x축으로 대칭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로그 2분의 1의 x는 얘를 x축으로 대칭이동을 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이제 결론 나온 겁니다. 자, 흰색 모양으로 된 요렇게 된 게 무슨 함수예요? 증가함수죠? 이 증가함수는 요 놈으로 따지면은 1보다 클 때야. 근데 이거 2분의 1의 x제곱, 그러니까 로그 2분의 1의 x였죠. 그럼 2분의 1이 대표적인 것 뿐이지 요때 a의 값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클 때, 작을 때.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크면 무슨 함수? 증가함수.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 요거 하나만 지수랑 똑같다. 그래서 a가 1보다 크면은 증가, 밑이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면은 무슨 모양? 감소. 그래서 지수랑 다 반대. 이 세 가지가 반대가 되고 요거 하나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반대가 되는 게 뭐냐? 역시 이제 평행이동입니다. 평행이동이 항상 어려워요. 일단 평행이동만 먼저 할게요. 대칭이동 말고. 그러면 자 y는 로그 3으로 해봅시다. 이제 이게 어떻게 그려진다? 밑이 1보다 커지고 크죠? 그럼 무슨 함수?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입니다. 그럼 이제 이 그래프는 원래 얘는 필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진수 조건에 의해서 x는 0보다 크다가 정의역. 그래서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항상 누가 결정해? 진수 조건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처음에 그래프는 아마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면서 1,0, 3,1 뭐 이런 값들을 지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증가함수 지수랑 똑같아. 로그 3의 x나 로그 4의 x나 전부 다 이런 모양입니다. 로그 2x도 마찬가지. 이게 폭이 약간 이렇게 바뀌는 것 뿐이야. 그래프 모양은 똑같이 증가함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 얘를 봐. y축으로 평행이동을 시킵니다. 우리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그래프를 그릴 때 중요한 건 점근선이지. 왜 점근선이 중요한지 알아? 배웠잖아. 유리함수 할 때 예전에. 왜 점근선이 중요하냐? 점근선이라는 게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함수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유리함수를 알아놔야 됩니다. 이거 y는 뭐 x분의 1 이런 함수. 일명 분수함수죠. 얘,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 세 개는 대표적으로 점근선이 생겨요. 그러면 점근선이 생기면 왜 중요해? 점근선을 무조건 먼저 그리는 거야. 그래서 평행 이동을 하거나 뭔가 이동을 했을 때 점근선을 무조건 먼저 그린 다음에 걔네들이 x축, 걔네들이 y축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꼴이랑 똑같이 증가면 이런 모양, 감소면 이런 모양 찍 그으면 돼. 그러니까 점근선을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자 계속 쓰는 거야. 기본꼴이 있어요. 기본꼴이 뭐예요? 지수함수로 따지면 ax제곱, 로그함수로 따지면 로그 a의 x 이런 것들, 나중에 분수함수로 따지면 x분의 뭐 1꼴 혹은 x분의 뭐 k꼴입니다. 요 세 개를 우리가 기본꼴이라고 표현해요. 이 기본꼴은 이미 x축, y축이 점근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프를 이렇게 편하게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뭐 평행이동을 하던가, 대표적으로 평행이동이죠. 평행이동을 하면 뭐가 변해? 점근선이 변하는 경우가 존재하죠. 변하는 경우가. 그러면 점근선이 변하는 경우가 존재하면은 걔를 무조건 먼저 구하는 거예요. 왜? 걔가 나중에 x축이나 y축의 역할을 대신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점근선이 나왔을 때 이 점근선을 먼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수함수 뭐 배워서 기억나겠지만 이렇게 되고 얘는 어디로 평행이동을 해야지? y축으로 올리던가 y축으로 내려야지만 점근선이 변하죠. 근데 x축으로 이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점근선이. 그러니까 이렇게 찍찍 긋는 거야 이렇게. 자 로그도 보세요. 로그는 반대입니다.
지수는 Y축으로 이동을 해야 점근선이 변하지만 로그는 어때요? Y축으로 이동을 하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져. 눈치챘죠? 점근선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뭐 3이다 혹은 뭐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얘를 3만큼 올리던가 얘를 3만큼 내리겠죠. 그러면 점근선은 Y축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설명 이해돼? 변함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로그 3에 예를 들어서 x 마이너스 2. 자, 요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럼 분명히 눈치채야 됩니다. 외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렇게. 자, 지수함수 나중에 로그함수 그린 다음에 얘는 x축으로 이동은 의미 없고 얘 로그죠. 얘는 y축으로의 이동은 의미가 없다. 거꾸로 지수는 y축, 로그는 x축으로 이동을 하면 점근선이 변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외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로그 3의 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평행이동입니다. 그럼 아까 눈치챘겠지만 로그는 x축으로 평행이동을 하면 점근선도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거 정의역 진수 조건에 의해서 진수가 x-2죠. 그럼 x-2라는 놈이 0보다 크다. 이게 진수 조건이에요. 여기서 무조건 진수 조건에서 무조건 정의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 정의역은 얼마가 돼요? x는 2보다 크다가 정의역. 그러니까 2보다 큰 쪽의 그래프만 나올 거라는 얘기죠. 자, 그래프 그려봅시다. 추론을 할 겁니다. 자, 얘 로그 3x 처음에 이렇게 그려지는데 x축으로 평행이동을 했으면 점근선이 자, 이만큼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점근선이 얼마로 바뀌는 거예요? 점근선이 x는 2로 바뀌고 얘가 x축의 y축의 역할을 대신할 거예요. 그 다음에 미실보다 커요, 작아요? 미실보다 크죠? 그러면 로그 3x랑 얘를 y축으로 생각하고 얘 y축, 요놈을 x축으로 생각해 이렇게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 무슨 절편이에요? x절편이죠. x절편은 y가 0이 돼야 되는데 x에다 얼마를 대입하면 0이 되겠어? 얘가 1이 돼야지 0이 되죠.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를 3 이렇게 표현하면 그린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기에 뭐 플러스 2가 있다. 얘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니까 뭐 점근선 변해 안 변해? 큰 의미 없죠? 그럼 요 그래프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요 그래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 값이 조금 바뀌겠죠. 요 값이. 왜? 요 값은 y가 0일 때 x의 값이 되니까 얘가 이쪽으로 아마 넘어가서 요 값만 다르게 표시해주면 나는 요 그래프 그리는 거고 여기에 내가 3이라고 또 표시하면 나는 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그러니까 y축은 그냥 임의적으로 편의상 뭐 아니면 이만큼 올렸으니까 그래프가 아마 얘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는 막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플러스 이만큼 올리게 되면. 근데 어차피 얘나 얘나 평행이동을 하면 전부 다 겹쳐지니까 나중에 지수함수처럼 이런 점들의 좌표를 가지고 나는 이 그래프를 그리던가 혹은 이 그래프를 그리던가 이렇게 그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수랑 비교하니까 보통 애들이 보면은 지수에서는 좀 헷갈려 하는데 로그도 처음에는 헷갈려 합니다. 왜? 로그 자체가 워낙 어려워. 처음에는. 나중에 고2 가서도 얘는 어렵습니다. 얘는. 근데 이제 하다가 보면은 어차피 지수의 반복이거든. 그리고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뭐예요? 정반대죠. 정반대 사실이고 얘만 뭐예요? 똑같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점근선에 대한 성질도 반대야. 근데 아까처럼 그림 간단하게 그려서 외우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하고 나서 딱 하다 보면 또 애들이 또 잘합니다. 보자. 그리고 최대 최소로 바로 넘어가는데 원래 고2 때도 그래요. 마찬가지인데 걔네들은 또 금방 해. 왜? 지수에서 한번 했거든. 지수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지금은 기본적인 상황밖에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어려운 거를 할 때는 좀 많이 어려워하죠. 지수가 사실 아까 세 가지밖에 안 했잖아. 최대 최소. 그거 말고 활용적으로 나오고 그래프가 또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면 문제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고2 때부터는 이게 그 수능 기출문제들이 나와요. 내신에. 고1 때는 뭐 그런 거 전혀 나오지가 않는데 그래서 고2 때부터는 문제가 많이 어려워집니다. 사실상 고사 문제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개념 설명 이해돼? 좀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거기. 자, 멀쩡하다며
일단 앞에서 수학이 무슨 핵잠수함 설계도도 아니고 뭘 그렇게. 자, 거기 로그 함수. 역함수는 나중에 설명할 거고. 자, 이제 몇 페이지죠? 35페이지인가? 맞죠? 로그 함수. 자, 로그 함수인데, 자, 기본꼴부터 y는 로그 a의 x가 기본꼴인데 거기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다. 이게 이제 밑조건이죠. 근데 걔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 거기다가 무조건 써놔. 진수 조건. 이거 로그 함수 방부동식이 나오면 무조건 진수 조건 먼저 고릅니다. 무조건 진수 조건이 반드시 1순위로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어떤 로그 함수 방정식 식이 나오면 무조건 1번을 진수 조건 고릅니다. 자, 그 다음, 자, 2번, 네모 2번입니다. 로그 함수의 그래프에서, 자, 거기 로그 함수 y는 로그 a의 x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임을 일단 밑줄을 쳐놔. 아직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역함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 알죠? 역함수. 역함수 어떻게 보는지 아나, 혹시? 기본적으로 x하고 y를 구한 다음, 바꾼 다음에 y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저기 뭐 다음 시간 정도에 정리하겠지만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무조건 역함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등하에서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에다 밑줄 쳐놓고 이게 역함수의 특징입니다. 역함수의 특징. 근데 이제 걔는 됐고, 자 그래프 봅시다. 자 a가 1보다 크면 무슨 뭐야? 로그만 보는 거야. 지수는 무시하고 로그만. 자, 로그 AX만 보게 되면은 증가함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증가, 지수는 무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면은 감소.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것만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질. 자, 1번 정역에다가 반드시 이거 써놓으세요. 진수 조건. 정역은 무조건 진수 조건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역이 진수 조건 때문에 양이 실수고, 자, 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지수랑 반대. 자, 1대1 함수이다. 이거 이제 배웠으니까. 자, 이렇게 나와서 지수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무슨 함수예요? 1대1 함수죠. 그 다음에 로그 함수도 얘 일단 정의역이 x는 0보다 크다로 제한이 됐기 때문에 자 1대1 이렇게 함수가 됩니다. 일단 함수고 x원수랑 y원수가 몇 개씩 대응이 되고 있어요. 전부 다 하나씩. 이게 고등학교에서 아까 그래프에서 이제 어렵게 하는 겁니다. 얘는 진짜 딱 한 번만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이해가 돼요. 그래프는 그 한 번이 어려워서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자 4번 보게 되면 3번 얘 똑같고 3번은 자, 4번 1,0을 지나고 중요한 거 정근선은 y축. 자, 그 다음에 3번 자, 로그 함수의 그래프와 평행이동인데 자, 거기다 꼭 별표를 치고 로그 함수는 외우기보다는 이해인데 로그 함수는 x축으로 평행이동을 해야지만 x축으로 평행이동을 해야지 정근선이 바뀝니다. 한번 적어놔. 그리고 얘는 절대 외우는 건 아니고 이해하는 겁니다. x축으로 평행이동을 해야지 정근선도 따라가서 바뀌는 겁니다. 아까 그래프로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이 네모 3번은 우리 고등학 때 배웠던 평행이동, 대칭이동의 개념을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얘를 하고 얘를 하게 되면은 뭐 헷갈리기는 하겠지만 이제 내용 이해는 더 쉬워집니다. 내용 이해는. 자, 필수의 5번 봅시다. 자, 그래프를 일단 그리는 것보다는 자, 정의역, 그 다음에 정근선의 방정식 이런 거 먼저 할게요. 간단하게 아까 다 했으니까. 자, y는 자, 로그 2에 자, x 플러스 1, 자, 마이너스 1인가 플러스 1입니다. 눈치를 채야 되는 게 요 놈은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요 놈. 왜? 이렇게 그려진 거를 1만큼 올리더라도 좌표값의 변화는 있지만 그래프의 어떤 형태 자체나 제일 중요한 게 정근선이죠.
제일 중요한 게 정의역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Y축으로의 평행 이동인데 사실상 정의역, 점근선 이런 게 영향을 전혀 안 끼칩니다. 자, 첫 번째. 자, 정의역 뭐로 판단하라고요? 진수 조건. 진수가 뭐예요? x 플러스 1이고 얘가 0보다 크니까 정의역은 뭐가 돼? x는 이게 정의역. 자, 두 번째 정근선 필요하죠. 그래프 그릴 때. 자, 정근선인데 얘죠. 그럼 원래 얘는 로그 2의 x를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만큼 평행 이동이니까 자, 원래 로그 2의 x가 이렇게 그려질 텐데 미실보다 크니까 얘가 마이너스만큼 평행 이동을 하니까 정근선도 얼마만큼? 자, 정근선 이렇게 x는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얘를 y축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느냐, 뭐 요 원점을 지나느냐 이렇게 그려지느냐죠. 누가 결정해요? y절편이 결정하죠. y절편 x에다 얼마를 대입할 때 값이에요? 지금 이게 있는 거니까 플러스 1이. 자, 0을 대입했을 때 값이고 0 대입하면 로그 2의 1은 어차피 0이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를 지난다는 얘기? 0,1을 지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0,1이라는 요 점을 지날 거니까 그래프가 나중에 요렇게 그려지면서 4사분면을 안 지날 거예요. 됐어? 자, 그래서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1이고 안 지나는 4분면은 4사분면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요 점의 좌표를 내가 0,1로 표시만 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지수를 했으니까 조금 더 쉬워져 이제. 그리고 분명히 나중에 자, 얘는 안 돼요. 뭐 이거를 로그 2의 x다.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수랑. 이렇게 노는 건 지수고 이쪽에서 이렇게 노는 게 로그입니다. 자, 그 다음 졸고 있었어? 자, 2번 이제 하나만 더. y는 로그가 뭐 로그 2도 똑같고 로그 3도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x. 자, 얘 쉽죠 우리. 얘는 무슨 이동이에요? 대칭 이동이겠죠. 대칭 이동이니까 자 로그 2x를 x 대신에 뭐를 대입한 거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 그 얘기는 무슨 쪽 대칭 이동이라는 얘기예요? y축 얘는 대칭 이동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이제 간단합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첫 번째 정의역. 자,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다가 정의역이죠. 그럼 정의역은 뭐로 바뀌어? x는 0보다 작다. 그래서 요 놈의 정의역 첫 번째 자, x는 0보다 작다가 정의역이니까 그래프가 아마 이쪽 어딘가에 있으면 이렇게 놀겠다는 얘기죠. 여기서만. 자, 원래 로그 2x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지. 얘를 무슨 쪽 대칭 이동시킨 거예요? y축. 그러니까 점근선은 얘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요 놈이 그대로 판박이가 돼서 이렇게 노는 게 이렇게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예요.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권에서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시키는 기본적인 모양들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연습하면서 익히면 되고 평행이동도 마찬가지야. 뭐 여기에 마이너스 1, 뭐 플러스 2가 나왔다고 그래서 얘네들 뭐 디테일하게 점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얘가 제일 중요하고 얘는 큰 의미 없어. 그 다음에 얘는 x축으로 얼마큼 평행이동이에요?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점근선도 똑같이 평행이동을 하니까 나중에 x는 1 그은 다음에 증가감소. 증가니까 이렇게 있지. 그리고 뭐 좌표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 구체적으로 대입을 해서 한 점의 좌표만 표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이 x의 값, 여기 뭐 y의 값 뭔가가 나오겠지. 이런 거 하나 표시해 주고 대표적으로 절편을 표시하는 게 낫죠. 절편이 훨씬 더 값이 편하니까. 그런 거 간단하게 이용하게 되면은 함수를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디테일하게 얘를 그려라. 모르는 종이 주면서 그런 문제는 없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려서 문제 푸는데 적용만 시키면 됩니다. 이해돼? 잠깐만 쉬었다가 좀 더 할게요. 예, 조금만 더 하고 많이는 안 할 겁니다. 고등화가 이제 좀 더 해야 되니까.